안녕하세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서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부천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전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엔 사람이 끊이지 않았죠. 다행히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DNA를 물려주신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아무 불행 없이 평탄하게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학원 감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세무회계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누가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행복하게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딱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확신이 있었고요. 남편의 집과 저희 집 두 집이 거의 살림살이가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결혼함에 있어서도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집이나 그렇듯 유달리 아들 사랑이 심한 시어머니가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아들을 너무 사랑한 호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점점 저에게 그것이 불편한 감정으로 이어져 왔어요. 잡무기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밥도 못 먹는 애 같아. 우리랑 같이 살 땐 이것저것 잘 먹어서 포동포동했는데 에이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요. 건강관리 해야죠. 요즘 식단 조절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뭐야? 아니 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살을 빼는 거니? 내 눈엔 아주 폭이 좋구먼.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 애 몸 버릴라. 엄마는 다 좀 빼야 해. 벌써 배 나오고 그러면 아저씨 되는 건 한순간이지.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눈엔 아직 당신이 아기 같으시니까 늘 걱정되시나 봐. 어머님 걱정 놓으세요. 제가 잘해 먹일 테니까요. 장난스레 했던 말이었지만 사실 뼈가 있는 말이긴 했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아들 걱정에 한숨 푹푹 쉬는 어머님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아들을 하나의 독립체로 보지 않고 자꾸 품 안의 자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 왔죠. 그런 어머님은 저의 저런 말들이 못마땅한지 저에게 가끔 툭툭 기분 나쁜 말을 내뱉으시곤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어차피 어른이 하는 얘기이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더 하셨어요. 다이어트는 내가 해야겠다. 우리 아들 다이어트 시키지 말고 너나 해. 안 빼도 되는 살을 내가 부추겼으니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거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본인이 살 뺀다고 해서 제가 식단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안 그래 참몫이 자기가 말 좀 해봐. 내가 하겠다는 건데 왜 유정이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도 참 우리 엄마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은근 시어머니 노릇한다니까. 뭐야? 아휴 너 장가 가기 전에 얼굴 얼마나 보기 좋았어? 지금은 삐쩍 꼬라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그렇지? 남편이 장난스레 넘어가주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전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저보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하는 게 진심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리 날씬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사실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자주 보지도 않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시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해가 지나면서부터 가끔 아들 준답시고 보양식에 이것저것 보약을 지어와서 집에 방문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전 이런 모습들이 점점 부담스럽더라고요. 꼭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늘어놓는 잔소리. 솔직히 너무 듣기 싫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달까? 아이고, 너는 문 좀 빨리 열지.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이거 무거웠는데 보고 있지만 말고 이것 좀 받으렴. 이건 식전 대보탕이랑 참무기 먹을 보약한 채 지어왔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다려 먹여라 알겠지? 보약은 정성이야. 네?
아, 저도 일 다니느라 보약까지 다리는 건 좀 힘든데 저녁에 먹일게요. 아침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뭐야? 너는 내 남편 걱정도 안 되냐? 정성 들여서 내가 해왔으면 고맙다고 하고 내 할 것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잔말 말고 아침에도 해. 내가 아침마다 참무기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거 데워서 먹이고. 애가 기력이 없잖니. 이렇게 안 하셔도 저희 잘 챙겨 먹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힘드신데 이런 거 사오시는 것도 번거로우시잖아요. 내가 잘해 먹이면 내가 이런 거 해오겠냐? 올 때마다 애가 삐쩍 꼬라가지고 내가 마음이 쓰이니까 하는 거지 안 그래? 애초에 내가 잘해서 봐라. 내가 이런 거 사오지도 않는다. 남들은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데 참무기는 어쩜 살이 갈수록 빠져가. 가끔 저런 말들이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자식처럼 대해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데 항상 남편 것만 챙겨오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해도 점점 어머님의 말투나 행동에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전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기로 했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남편에게 말하면 넋두리라도 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저의 편이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나 불편해. 죄다 자기 먹을 것 뿐이잖아. 내가 잘못해 먹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민한 거야? 아니야. 불편할 수도 있지. 엄마도 참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데 꼭 유난이다. 결혼 전엔 이런 거 챙기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자기 시종도 아니고 어머님 가끔 보면 무슨 나를 자기 시종 대하듯 대하는 것 같아. 항상 명령조로 좀 기분 나빠. 그러겠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진짜 옛날 분이라서 그래. 내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드릴게요. 다이어트 한다는데 진짜 내 것만 있네. 너 섭섭했기도 했겠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옛날 분이라서 그래. 아큐. 아니야. 또 대번에 화내실라. 그냥 잘 먹고 다닌다고 이렇게 자기가 말만 해줘. 다이어트고 뭐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 저러시는 것 같아. 자기 살 빠질까봐.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그만한다고 해. 전 혹시라도 남편이 어머님께 말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남편에겐 철저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힘이 드는 건 조금이라도 싫었는지 잘 말을 한다고는 했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저를 두둔하고 나서는 것조차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으니까요. 대번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 이런 거 해주는 거 고마운데 진짜 잘 먹고 다니니까 가져오지 마요. 나 보약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리고 보약 같은 거 하려면 유정이 것도 같이 해주지. 혼란 내 것만 내가 유정이 보기 미안해서 그래. 어떻게 유정이가 다려주는 걸 내가 먹어. 걔가 너한테 뭐라고 하디? 참나, 제 것 안 사줬다고? 아주 웃기는 애다. 걔 지는 부모가 없대. 왜 나보고 해달래? 그래서 내 것 못 해준다고 하든? 보면 볼수록 웃기는 애네.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뒤에서 한큼한 짓을 할 줄 몰랐어. 아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미안하잖아. 보약 다 내 거라고 하고 10점 대보탕도 나만 먹으라고 했다며. 그게 그거지. 뭐 참나. 아니 지는 잘 먹고 다니니까 살이 퍼덩퍼덩 쪘잖아. 근데 너는 점점 말라가니까 그런 건데 그걸 고지 못 참고. 아휴, 하여튼 엄마 마음은 고마운데 그런 거 해주지 마요.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 그리고 보약은 내가 엄마 해드려야지.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그 길로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죠. 회사에서 받았지만 얼마나 전화통이 울리던지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아들 바보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저에게 퍼부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시얼드에 나오는 시어머니였죠. 원래도 말을 세게 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당황했어요. 야, 내가 참무기한테 뭐라고 했니? 넌 너네 엄마 있잖아. 너네 엄마한테 보약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못 참아서 내 아들한테 쪼르르 뭐라고 해? 그 귀한 걸 애가 안 먹겠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버릇 어디서 배웠냐? 네? 아, 어머니. 참묵씨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회사고요. 그리고 참묵씨가 보기에도 보약이 본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나 보죠. 그리고 저도 진짜 기분 나쁘네요. 어머님 매번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시면 제가 어떻게 어머님이랑 소통을 하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게 생겼네. 이건 무슨 말만 하면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됐다, 치아라. 어머님은 전화를 확 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날은 저도 화가 안 풀려 어머님께 따로 전화를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어른한테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따로 찾아가 어머님께 사과를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하자 기세가 등등해져선 저에게 안효자에 대해서 명강의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참 조선시대 같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전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언짢으셨죠?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 뭐 어차피 매번 폴싸인데 용서는 해야지. 그리고 안효자면 안효자답게 처진해야지. 신랑을 받들고 뭐든 희생해야 하는 게 안효자다. 알겠어. 나도 참무기 아빠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어. 그러니까 너도 요즘 시대가 어떻느니 하지 말고 늘 신랑 우러라 보고 떠벌댄란 말이야. 알겠니? 내가 먼저 이러면 내가 그러지도 않는다. 오늘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어. 어머님의 말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또다시 언성이 높아질까봐 더 이상의 말은 삼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전 아이를 가졌죠. 누구보다 사랑받아 마땅할 우리 아이였지만 아이를 가지고 나서 제 몸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원래 늘 정상 혈압만을 유지하고 있던 제가 임신을 하자 고혈압이 찾아왔죠. 그것도 모자라 손과 발이 너무 붓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폐와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너무 걱정했고 저 역시 제 몸도 중요하지만 뱃속 태아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주스보다 크기가 작았거든요. 임신 중독증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에 혹시라도 만성신부전증이나 고혈압 그리고 당뇨까지 올 수가 있어요. 네, 어쩌면 좋죠. 식단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가 너무 안 자라서 걱정이에요. 일단 식단이랑 운동 유지하면서 다음에 한번 상태를 살펴보죠. 그래야 정확히 제왕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전 병원에서 하라는 것은 다 지켰어요. 혹시 모를 합병증과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38주에 아이를 제왕 수술해서 낳았어요. 주스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지만 아이는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저 역시 괜찮아지는 듯 싶었죠. 하지만 전 출산 후 신부전증을 낳게 되었어요. 출산 후 괜찮아지는 듯 했던 제 몸이 정기검진에서 너무 높은 단백뇨로 인해 평생을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하면 추석에 신장 이식까지 받게 된다고 말이죠.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한창의 나이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솔직히 너무 아득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말이죠. 그리고 절대 둘째 임신은 불가라고 했어요. 또 임신 중독증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둘째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라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한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제게 신부전증이란 놈은 참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온몸이 땡땡 붓는 것은 물론 뭐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음이 가장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죠. 아, 어떡해.
너무 절망적이야. 이렇게 어리고 우리 애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신부전증이라니 말이 돼. 괜찮아,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너 절대 안 아프게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남편 못 믿냐? 우리 서우 불쌍해서 어떡해. 나 진짜 건강해져서 서우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내 몸이 이러니까 불안하잖아. 그런 소리 마. 서우뿐만 아니라 나도 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리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알겠지? 자기랑 서우한테 제일 미안하다. 정말 쓸모없는 몸뚱이 어쩌면 좋아? 자기도 내가 많이 챙겨줘야 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위로해주고 달래주었죠. 하지만 저의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해준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전 제 병을 이겨내기 위해 싸워나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무리 노력해도 제 병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심해져 투석까지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대에는 이런 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었어요.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이죠. 그리고 전 회사까지 간두며 제 병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투석만으로도 힘들어진 저에게 의사는 신장이식을 권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적합자를 찾자면서 말이에요. 내가 검사할게. 우리 혈액형도 같잖아. 그리고 당연히 내가 적합하다면 내가 해야지. 안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나타가 이렇게 된 건데 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없는 사람 생각도 하기 싫다.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해줄 거니까 기다려. 아니야. 신장이식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 적합하다고 해도 안 받을 거야. 우리 둘 다 잘못되면 서우는 어떻게 해. 자기라도 건강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한테 신장을 달라고 하겠어. 나 죽어도 못해. 자기야. 바보 같은 소리 할래? 이식 받으면 괜찮다잖아.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힘들어지겠다는 거야? 난 너 그대로 못 봐.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적합검사를 받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적합검사를 받게 되자 이 일은 시댁이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병을 모르시고 계셨기도 했고 남편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오히려 남편이 신부전증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모든 약과 먹을 거리를 해다 주셨죠. 너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우리 아들 내가 살려야지. 안 그래? 난 우리 아들이랑 혈액형도 다르고 내 시아빠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내가 맞는다며. 혈액형. 그리고 너희는 부부잖아. 안 그래? 우리 아들한테 신장이식 해줄 거지? 이거 잘 챙겨 먹고 너 면역력 좀 키워와.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신장이식이라면 참목씨가 신부전증이라고 하시는 거세요? 아이고, 우리 참목이 불쌍해서 어쩌니? 그래도 철없게 두면 안 되잖아. 안 그래? 내가 꼭 좀 해줘라. 신장이식 너밖에 없어. 내 이럽기 빈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참목이 신장이식 해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 해주시던 반찬과 보약, 그리고 먹을 것들을 매번 싸다 주시며 신장이식을 강요하셨어요. 단단히 착각하신 거죠. 전 차마 어머님에게 반대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으로 떴죠. 병원에선 하루빨리 이식 날짜를 잡자고 했고 남편도 오히려 자기가 저와 적합하다는 게 너무 기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 다행이야. 내가 맞아서. 우리 집에다가 내가 이식 받는 걸로 하자. 가뜩이나 유난스러운 엄마. 평생 너 시달릴 수도 있어. 난 너랑 가로난 순간부터 무조건 너랑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신장쯤은 이식해도 정말 괜찮아. 내가 없는 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마음 편히 받아. 유정아, 우리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아이 잘 키워보자. 엄마음 불편해 말고.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 자기 신장을 마음 편히 받겠어.
미안해, 정말. 나 때문에 자기까지. 진짜 싫다, 정말. 전 이런 상황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겪어야 하나 싶었죠. 저 하나 아픈 건 괜찮지만 남편까지 아프게밖에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정말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식 수술 날짜를 잡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신장 공여자인 줄 아시고 저에게 정성을 쏟으셨어요. 내가 건강해야 아들에게 건강한 신장을 준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결혼하고 처음 잘해주시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아들 사랑이 유다르신 건 알았지만 저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거 다 해주며 아들의 신장 이식 잘 되기만을 바라셨거든요. 사실 처음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살짝 좋기도 했었어요. 내가 건강해야 해. 그러니까 물도 깨끗한 것만 마시고 깨끗한 음식만 먹어라. 알겠지? 우리 아들한테 갈 콩팥인데 더러우면 안 되지 않니? 우리 아들 없으면 내가 어쩔 것이야. 무조건 내가 이식해야지. 나는 너무 늙기도 했고 참무기 아빠도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이식해주겠니? 너만이 우리 참무기가 살 길이다. 그냥 남편 구한다고 생각하고 눈 한번 찔끔 감고 이식해. 그럼 두고두고 얼마나 행복하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갈 신장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신장이식 날 저희는 신장이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도 했고 젊어서 그런지 회복도 빠를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죠. 남편에겐 너무 고마운 마음과 함께 빚을 진 마음이었죠. 수술실에서 남편과 같이 나온 그날 전 정말 이 세상 모든 상처를 다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돈다발을 던지더라고요. 옛다. 여기 3천만 원이 정도면 됐지. 공밭에 준 값이니 이제 이거 먹고 떨어져라. 뭐 신장 하나 손상간의 며느리로 드리겠냐? 신장은 고마웠지만 우리 아들 제가 시키란다. 멀쩡한 여자애로 가뜩이나 폭향해야 하는데 너까지 몸이 성치 않아서 어디 뛰겠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먹고 떨어져. 나 원망 마라. 내 팔자려니 생각해. 그게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전 지금 수술이 끝나고 정신이 막 든 무렵이라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준 줄 알고 계시고 이식을 해주기 전에 그렇게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이제 이식이 끝났다고 저에게 돈다발을 먹고 떨어지라고 했죠. 이런 상황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몸뚱이 이제 남편에게 떨어지라니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세요? 어머니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 말이 헛나오시는 거죠? 저보고 참목씨랑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혼하라는 거야. 신장은 고마운데 그 돈으로 퉁치자고. 이제 너같이 신장 한쪽 모자란 애가 우리 아들 봉행할 수 있겠어? 나 원망 마.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돈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렀잖니?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냥 바로 말하는 거다. 어머님이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을 때 현장 집도의가 이 상황을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졸도를 하셨죠. 지금 뭐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신장 공여자 남편 강찬목 씨입니다.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잡아드려요. 뭐라고요? 아니, 이게 다 사실이야? 지금 그럼 우리 아들이 인연한테 신장을 떼줬다는 거야? 어머가니 말도 안 돼. 그대로 졸도해버린 시어머니는 정밀검진 이후에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도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깬 것 같죠. 남편과 전 무사히 회복을 했고 전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수술을 막 마치고 나온 저에게 하던 말들이 잊혀지지 않아 괴로웠어요. 그리고 깨어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며 어머님 병실로 향하더라고요. 저 역시 너무 울컥하기도 했고 이제 다시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에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깨어난 걸 확인하자마자 쏘아붙였고 저 역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을 향해 쏘아붙였죠. 아니, 우리 아들 괜찮은 거야? 전윤한테 내가 왜 신장을 주니? 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혼하고 갖다 버리지 그랬어와 말이 돼요? 결혼을 하겠다는 건 이 사람과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전 유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이럴까봐 애초에 제가 신장 안 좋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유정이한테 사과하세요. 어떻게 돈 먹고 떨어지라고 해요? 설사 반대였어도 저한테 신장 이식을 해준 사람일 건데 어떻게 그런 애한테 신장 하나 없으니 이제 이혼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맞잖니? 몸 하나 바보 되네. 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해? 너 새 출발할 수 있어. 충분해.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적간년한테 신장을 줬다는 거야? 내년이 꼬셨지? 내년이 달라고 했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요? 그렇게 신장 주라고 애걸복걸 할 땐 언제고 수술 끝나니까 돈봉투 던지는 꼬락서니 그래. 이게 아줌마 본성이지? 은혜도 모르는 본성하지만 어때 아줌마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들 신장 저한테 이식했어요. 어쩔래요? 뭐야? 아이고, 나 못 산다. 우리 참모기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한테 아까운 신장을 줘 이혼해버리면 그만인 것을 이혼 못해요. 전 유정이 없으면 못 살고 유정이한테 신장을 주라고 해도 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엄마. 어디까지가 엄마 끝이에요? 시어머니의 막말이 계속 이어지자 남편은 이제 두 번 대시 어머니를 안 보겠다고 절연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순 없었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말이죠. 참 황당했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인데 어머님은 끝까지 아들에게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 또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정말 끝까지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는군요. 정말 실망이에요. 다신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요. 우리 소우가 할머니 이런 사람인 거 알면 어떻겠어요? 죄송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전 제 행복 찾아 떠납니다. 아줌마, 꼴 좋네. 아줌마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이제 아줌마 꼴 안 본대요. 잘된 일이지 나한텐. 아주 이번 기회에 모든 천성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준 3천만 원 잘 쓸게요. 회복에 보탤 테니 그리 아셔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당신 아들 이젠 당신 못 볼 줄 알아. 정말 비겁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왜 식무전증이 걸린지 알겠어. 당신 빨리 걸러내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바질가랑이를 물고 늘어섰고 남편이 정없게 뿌리치니까 저를 잡고 이번엔 애원을 하셨죠.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 돈다발을 던졌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만약 제가 정말 남편에게 이식을 했던 공여자라면 절 더 버리시려고 했겠죠. 이미 저의 할도리는 끝났으니까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의 어머니라 더욱더 잘하고 싶고 해서 싫은 점도 외면했지만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고 나니 정말 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목이 좀 말려봐라.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한절했는데 어쩜 이래. 난 참목이 없으면 못 산다. 인과응보죠.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딸입니다. 그렇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텐 개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시면서 이제 와서 절 붙잡고 말한다는 들 달라질까요? 수술 끝나고 어머님 돈다발 던졌을 때가 생생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머님 같은 인격체에서 참목씨 같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죠. 더 이상 저도 말하지 않을게요. 잘 지내세요. 예,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봐. 아니, 어미가 자식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제정신이겠니? 네, 아무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서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 이만 저와 남편은 이 말을 마치고 회복에 힘썼어요. 워낙 남편이 다정하기도 했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라 병마와 싸우는 건 힘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힘을 주고 응원해줬으니까요. 오랜 기간 딸아이를 맡아준 저희 부모님도 이 소식을 알자마자 오열을 했고요. 저도 부모님을 뵈니 그간 서러운 심정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마 부모님께는 시어머니 사건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고요. 귀한 딸 남의 집 가서 그런 취급받고 살았다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실까봐 말이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악담 때문인지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해요. 오히려 제 생명의 은인인 남편에게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남편이 절 더 신경 써주고 있죠.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집에도 찾아오고 남편 회사도 찾아가고 아이 유치원에도 찾아왔습니다. 미안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제가 드릴 말씀은 똑같아요. 돌아가세요. 참목 씨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자꾸 찾아오지 마세요. 이사 갈 겁니다. 뭐야? 나쁜 년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 신장 뺏어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이렇게 홀대해? 너네가 평생 악담할 거야. 알겠어. 한 번은 어르고 달래다가 한 번은 미안하다고 싹싹 빌다가 또 한 번은 화를 내고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저희가 전혀 도란스러울 기미가 없자 요즘엔 연락을 거의 안 하셔요. 저도 남편의 하나뿐인 어머니와 이렇게 절연하고 지내는 게 마음 편하진 않지만 그때 그 돈 봉투를 던지시며 저에게 했던 폭언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땀이 주룩 날 정도로 몸소리가 처진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그저 가부장적이어서가 아닌 정말 저를 하찮게 보며 깔봤다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고요. 제 몸이 성치 않으니 다 안 좋게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말 아직도 지극정성으로 저와 제 딸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 역시 무척 잘하려고 애쓴답니다. 지금은 아이가 커가는 재롱에 그리고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긍정적인 저의 모습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게 사람 하나 걸으라고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하는 마음도 들고요. 딱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는 나날들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나쁜 것은 몸에 해롭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